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크림 케이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크림 케이크는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케이크 카페에서 판매하는 아이템 중에 가장 대중적인,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가장 손님들이 많이 드시는 케이크라고, 뭐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저희도 이제 생크림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지만 한 번도 그 선두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는 케이크 한 종류이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케이크 스펀지죠. 케이크 스펀지를 보통 저희가 제누아즈라고 이제 부르는데, 생크림 케이크는 그 제누아즈 시트를 일정 두께만큼 커팅을 한 다음 그 위에 시럽을 바르고 생크림을 얹고 과일을 얹고 이제 샌드를 하는 거죠. 차근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크림을 겉에 두른 다음 여러 가지 과일로 데코레이션을 해서 판매하는 케이크예요.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만큼 시즌마다 나오는 과일들이 다양해요.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은 손님들이 선호하시는 케이크는 뭐 한 겨울 시즌에는 생크림 케이크 중에서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가장 많이 찾으시고 가장 많이 좋아하시고요. 또 가장 많이 사랑하는 케이크 중에 하나고요. 이제 딸기 시즌이 보통 보면 예전에는 뭐 한 2월에도 끝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장이 많아지면서 3월, 4월까지도 이제 딸기가 생딸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 4월 정도까지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맘때쯤부터 이제 망고가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그때쯤 뭐 체리도 있고 이제 수입 과일들이죠. 체리나 망고 같은 경우, 물론 망고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 망고가 있긴 하지만, 제주 애플 망고가 있긴 하지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생크림 케이크에 넣어서 판매하기에는 이게 드시는 분도 부담스럽고 판매하는 가격도 워낙 높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 보면 태국이나 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남미 쪽에 있는 망고를 수입해서 그 망고를 케이크와 함께 이제 망고 생크림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고요. 또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과일들 중에 뭐 체리, 그 다음에 뭐 샤인머스켓, 무화과, 블루베리, 이런 과일들을 사용해서 이제 생크림 케이크를 판매하고는 있지만, 이 딸기 생크림과 망고 생크림을 이기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과일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 거고요. 지금 시즌에 가장 많이 뭐 수입되거나 나오는 과일들이 보면은 이제 생크림 케이크가 어울리는 그런 과일들을 보면 뭐 샤인머스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고가 있고요. 다음 블루베리, 그 다음에 체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나오긴 하지만 이게 체리는 수입되는 시즌이 워낙 이게 들쑥날쑥해서 언제 이게 막 확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서 지금 이제 또 무화과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일들을 사용해서 이제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 거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재료가 이제 제누아즈죠. 제누아즈가 준비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메인이 되는 재료가 생크림이에요. 생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성 생크림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이제 가공된 식물성 생크림을 많이 사용했었죠. 이제 식물성 생크림에는 일정 부분의 당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굉장히 사용이 편하고, 그 다음에
생크림의 어떤 반짝반짝하는 광택이, 윤기나는 광택이 되게 오래가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동물성 생크림은 보존기간이 식물성 생크림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사용하는 것도 좀 불편해요. 작업성이 좀 떨어져요. 더운 날씨에 생크림이 이제 막 거품이 생기면서 작업성이 떨어져서 막 부글부글 막 이렇게 좀 윤기 없는 상태의 크림이 만들어져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사용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성 생크림은 일정 양의 당을 첨가를 시켜줘야 돼요. 해서 약간의 어떤 보존기간이나 작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식물성 생크림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떤 건강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동물성 생크림의 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해서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약간의 촉촉함을 주기 위해서 스펀지 위에다가 시럽을 발라줄 거예요. 시럽을 발라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만들어야 할 게 제누아즈죠. 제누아즈를 먼저 만들 거예요. 자, 제누아즈에 들어가는 재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탕과 계란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이제 버터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레시피고요. 여기 안에 이제 휘핑의 좀 안정성, 작업의 안정성, 공정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SP라는 유화제를 넣기도 해요. 오늘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은 설탕과 계란을 휘핑한 다음 중력분을 넣고 나중에 이제 녹인 버터를 넣을 거예요. 근데 SP라는 유화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재료가 한 번에 섞여요. 계란과 설탕과 밀가루, 그 다음에 SP 한 번에 믹싱을 해도 거품이 죽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SP라는 유화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밀가루와 계란과 설탕 세 가지 재료를 거품기로 믹싱하면 그런 거품이 형성되지 않고 굉장히 무거운 축 처진 반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SP를 사용할 때는 밀가루와 같이 섞어서 사용하지만 SP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계란과 설탕 거품을 만들어서 나중에 밀가루를 넣는 방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거품이 잘 올라오려고 하면 계란의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현재 계란의 온도가 23도고 설탕의 온도가 27도예요. 보통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겨울철에는 계란의 온도가 냉장고에서 나오면 한 4도 5도 정도 될 거고요. 설탕도 실온에 나와 있지만 공기가 차갑다 보면 굉장히 낮은 온도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거품기로 휘핑을 하면 이게 거품이 잘 올라오지가 않아요. 해서 일정 온도를 맞춰줘야만 거품이 잘 형성되는데, 그 온도가 계란은 그래도 20도 초중반 정도, 아니면 후반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설탕도 어느 정도 2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돼야 거품이 잘 형성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품이 형성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능하시면 설탕과 계란의 온도를 20도 중후반 정도로 맞춰 주신 다음에 거품기로 믹싱을 하시면 거품이 탄탄하게 잘 올라와요. 그래야만 밀가루를 섞었을 때 나중에 이 무거운 버터를 섞었을 때도 충분히 그 거품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반드시 좀 주시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는 일단은 계란과 설탕의 온도를, 현재 온도도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믹싱을 조금 더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안정감 있는 거품을 얻기 위해서 중탕을 한번 해서 온도를 조금만 더 끌어올려 볼게요. 먼저 설탕과 계란을 넣고 믹싱을 한번 해 놓을게요. 왜냐하면
계란만 먼저 온도를 올리고 설탕을 넣어버리면 계란은 뜨거운 물에 아무리 이 수증기로 온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덩어리가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탕과 계란을 한 번에 같이 온도를 올려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된 온도를 계란이 익히지 않고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온도가 22도고요. 물이 완전히 끓으면 수증기 양을 조절해서 중탕을 할게요. 계속 굉장히 팔팔 끓는 수증기에다가 중탕을 해버리면 계란이 아무리 설탕하고 섞였다 하더라도 빨리 익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끓는 물의 상태를 보고 중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중탕을 하시면서도 중간중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중간중간 확인을 안 해주시면 얼마만큼 안에 물이 끓는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중간 확인을 해 주시면서 중탕을 하셔야 계란이 익어버리는 불상사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온도 체크도 해 주시고요. 계란이 익지 않게 골고루 잘 저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온도가 이제 20도 후반, 29도 정도 맞춰졌고, 여기서 이제 바닥에 물기 잘 닦아주시고요. 이제 거품 올려볼 거예요. 거품 올리기 전에 이제 저희 이제 버터 녹여야 되죠. 버터는 마찬가지로 중탕물에 넣고 녹여주시면 돼요. 중탕물에 이렇게 넣어놓고 거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물기를 충분히 잘 닦아주셔야 이렇게 볼을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물이 볼 사이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믹싱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작업하는 환경이 좀 춥거나 하게 되면 믹싱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이제 또 올렸던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중탕물에 한 번씩 올려 가시면서 믹싱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온도 유지를 해줘야 이제 믹싱이 충분히 거품화가 잘 이루어지니까요.
이렇게 거품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온도는 방금 체크해 봤는데 20도 후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처음에 물이었을 때보다는 조금씩 이제 거품화가 이루어지고 떨어지는 거 보듯이 꾸덕꾸덕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이런 핸드 믹서를 이용해서 돌리실 때 너무 고속으로 돌리다 보면 과도하게 거품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저소로 돌리면서 거품을 좀 안정시켜 줄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저속으로 한 번씩 거품을 안정화시켜주는 이유는 너무 고속으로 하면 거품이 많이 일어나면서 빨리 휘핑이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가벼운 거품이 되기 때문에 밀가루를 섞었을 때 금방 거품이 주저앉아요. 가벼워서. 그래서 약간 묵직한 정도의 거품을 만들어 줘야만 밀가루가 섞여도 좀 안정화된 어떤 반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죠. 네, 이러면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떨어지는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거품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거 좋고요. 지금보다도 좀 더 큰 덩어리 형태로 떨어질 때까지 휘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부피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색도 좀 밝아지고 떨어지는 것도 조금 덩어리 형태로 떨어지고, 온도는 조금 전에 체크해 봤는데 한 20도 중반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자, 좀만 더 입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묵직하게 덩어리처럼 떨어지죠? 이 상태까지 믹싱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까지 믹싱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가루와 이제 준비된 녹인 버터, 이렇게 버터가 녹아 있죠. 녹인 버터를 섞고 이제 반죽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섞어 볼게요.